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홍콩 ELS 사태인데요. 홍콩 ELS 관련한 민원이 3,000건에 육박했습니다. 1월 31일 기준 홍콩 항생지수가 3년 동안 50% 넘게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3년간 투자하는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연내 손실액이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원 신청 건수가 폭증하면서 금감원에서는 설 이후 추가 현장 조사와 또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엠스타그램에서 홍콩 ELS 사태 모든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이 홍콩 ELS 사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드디어 이 만기 도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균 손실률 보면은요, 53.1%. 그러니까 이 작년 최근 3년간 이 홍콩 ELS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만기를 맞이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제 만기들이 점점점 더 이어지면 1분기, 2분기 지남에 따라 어쩌면 3조, 5조 그 이상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테이바랩 강승희 대표와 함께 홍콩 ELS 사태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증시 반등이 나오면 또 많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홍콩 증시, 중국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홍콩 ELS 이거 문제다. 한 1년 전부터 대표님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 그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직감하고 계셨던 거죠? 일단은 너무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이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HSCI, H지수라고 하는 게 홍콩에 상장돼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중국 주식이에요. 네. 네, 본토 주식이지 홍콩 경기와 상관이 없거든요. 뭐 텐센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IT 비중도 높고 그래서 중국 증시가 반등하기 전에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좀 홍콩 H 증시, ELS 좀 들었던 가입 열풍들을 봤을 때 아, 이거 위험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강승희 대표께서 저희들에게도 많은 조언과 경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국내 ELS 사태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지 긴급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만기 3년 전에 네. 3년 전 1월 달, 2월 달에 들었던 것들이 계속 돌아오면서 만기들이 이렇게 쭉 네. 분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근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는 지수가 3년 동안 계속 빠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빠졌다라고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에는 3조 9천억, 2분기에 6조 3천억인데 예. 지금 이 금액의 반 정도씩이 손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여기서 상환이 되려면 지금 여기서 거의 한 50% 네. 정도가 올라야 돼요. 현재 네네. 지수 대비로는. 네. 왜냐하면 75% 정도 올라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뭐 한두 달 내에 기대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고요. 아무리 중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갖다가 집어넣어도 네.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일단 신뢰를 버렸기 때문에 돈이 계속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 사람들조차도 홍콩에 있는 미국 ETF 네. 또는 인도 ETF, 일본 ETF들을 사고 있대요. 네. 자기네 주식은 안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사듯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본토에 있는 개인들조차도 이제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만기가 되잖아요. 만기가 되면 이 ELS를 해지하는 사람, 판 사람들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이걸 복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반 금액만큼이 또 매도가 나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좋진 않다. 특히 이제 2분기에는 6조 3천억이니까 어쨌든 사는 사람도 없는데 한 3조 이상의 금액이 매도가 나오니까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에 몰려서 나올 때는
효과 임팩트가 좀 있겠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반등하는 거를 보고서 뭔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만기 도래하는 국내 시장의 이제 가입자였었습니다. 네.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1분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만기가 거의 한 4조 원 정도가 되는데 작년 그러니까 3년 전에 홍콩 증시를 좀 보면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이미. 예. 그리고 아마 회복은 좀 이따 저희가 낚인 상품 얘기할 텐데 작년 대비 한 70% 올라와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 보여서 여기에서 한 2조 원이 거의 뭐 된다고 치고요. 2분기 6월까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네. 6조 3천억입니다. 근데 3년 전 2분기 때도 홍콩 비슷합니다. 네, 지정시 거의 높았거든요. 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절반 정도. 그러면 벌써 한 4조 원 가량이 되고요. 다행인 거는요, 대표님 3분기, 4분기 때를 3년 전으로 회귀해 보면 그때는 꽤 홍콩 증시가 낮았었어요. 좀 떨어져 있기 낮았었어요. 때문에 올 3, 4분기는 좀 그래도 지금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뭐 한 30% 정도만 상승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3분기, 회복이 될 4분기 가능성이 때는? 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앞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래하는 홍콩 ELS가 실은 가장 큰 문제고 걱정거리이긴 한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이 홍콩 ELS의 낚인 구조 네. 이게 도대체 뭐야 50%를 빠지지 않으면 준다. 근데 50%가 항상 낚인 빠져버리면 그 다음은 70%가 올라야 돼. 많이 헷갈립니다. 이거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페이오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네. 이게 말로 하기가 되게 복잡한 게 뭐냐면 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되게 복잡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진한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빨간색이 그냥 ETF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좋습니다. 빨간색. 그래서 예. 그냥 주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수익이 나고 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손실이 나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ETF, 이 ELS를 가입한 원금 전액이 손실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는데 전액 손실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HSCI가 다 망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0이 되진 않겠지만 여기서 또 추가로 더 하락하면 하락하는 만큼 손실이 더 손실이 나겠죠. 커집니다. 예, 손실이 네.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딱 보시다시피 상승 부분을 받지 않는 대신에 횡보를 할 경우에는 수익이 더 좋은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 그게 이제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봐가지고 네. 5% 이상 안 빠지면 또는 10% 이상 안 빠지면은 이자랑 원금을 다 주면서 끝내는 상품들이었고 네. 대부분의 이제 기초 지수들, 뭐 HSCI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다 상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의 1년에 거의 100조 가까이 발행이 됐던 상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환이 됐고 네. H지수 한 것들만 지금 남아가지고 이제 15조 뭐 걸림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완전 판매 이런 거 할 때도 이슈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구조 상태를 보면은 제가 점점점 찍은 이유는 뭐냐면 만기가 될 때까지 한 번도 50을 터치한 적이 없으면 네. 실질적으로는 저 녹색 금리를 다 줍니다. 네. 그냥 녹색으로 되는 페이오프. 그 얘기는 네. 뭐냐면 50% 찍은 적만 없으면 만기까지 어쨌든 130% 받아서 연율로 10% 받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 당시엔 3년 전만 해도 금리가 1%였잖아요. 네. 지금은 5% 주니까 되게 금리가 뭐 10% 준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그 당시 봤을 때는 10%면 컸죠. 네. 10배니까 네. 거의. 진짜 컸죠. 네,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오프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만기에 만약에 50%를 찍으면 이제 밑으로 쭉 그림이 돼 있는 부분들의 페이오프로 바뀌어요. 네.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기에 있는 75%라고 써 있는 저런 부분까지가 주식이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 이상이 됐을 때는 다 130으로 네. 20%가 빠졌어도 130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50인데 75 되려면 50%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 정도나 올라야만 실질적으로는 원리금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빨간 선을 홍콩 H 증시라고 보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약속은 이제 뭐 언제 가입했던 간에 가입 시점 대비 마이너스 50%만 안 더 안 찍으면 넘어가면 네. 실은 여기 약속된 뭐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들을 준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3년 전에서 쭉 나오다 봤을 때 마이너스 55%가 나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50% 이하로 떨어졌었죠. 그렇게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이제는 그 다음은
75%까지 회복이 돼야 약속된 이걸 네. 줘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를 올라오지 못하고 거죠.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올 1분기, 2분기에 홍콩 ELS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런 상품을 판 게 아니라요. 홍콩에도 팔리고 있고 네. 중국에도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매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게 CSI 500, CSI 1000인 지수들에 대해서 이런 구조들이 판매가 됐고 네. 그것들도 또 20% 이상 빠지면 더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도 또 매물 벽에 또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 끝에 좀 한번 음모론성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콩 ELS가 우리만 가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 상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만 히트예요. 그것도 희한해요. 아시아만? 네. 예. 특히 이제 중국하고 저희하고 예. 네, 두 개 나라 홍콩하고. 홍콩은 그래도 약간 구조가 짧아요. 예. 단기 3개월, 6개월짜리들이고 CBBC라는 이름으로 팔렸는데 조금 구조는 다른데 이런 구조로서 제일 많이 팔린 곳이 중국하고 저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뭐 편하게 이 상품 매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득을- 위닝 게임이니까. 아니요, 이득을 그렇진 보진 않습니까? 않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예. 실질적으로 올라가면 줄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기계적으로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기계적으로 해요.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더 사다가 저기를 탁 터치를 하는 순간에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팔아서 오히려 밀리는 경향들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냥 주식 100%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ETF만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큼을 줘야 될 금액이 똑같잖아요. 주식이랑 터치한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해지하는 사람도 그냥 줘야 될 금액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장외 파생 상품 이 매도 기관들이 일부러 홍콩 애치 증시를 안 올려준다. 더 누를 것이다.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이런 얘기는 좀 틀린 얘기일 얘기고요. 수가 있는 거네요. 틀린 얘기고 오히려 그 해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는 해지 펀드들이 그 당일날 금액을 계산을 해서 거기를 찍으면은 기관들이 매도가 나올 나오니까. 거를 아니까 그걸 터치하게 만들고 자기는 미리 매도를 쳤다가 걔네들이 이제 매도를 치고 기관들이 매도를 할 때 그거를 받아서 천천히 매수하고 나오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겠죠. 오히려 범인은 장외 파생 상품 이 판매자가 아니라 네. 이 판매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네. 낮게 칠 땐 물량이 나오니까 더 세게 밀어버리는 헤지 펀드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HSCI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느 레벨에 어떻게 얼마가 있고 이거를 비밀리에 그냥 장외 파생 상품으로 아무도 모르면 그걸 이제 그걸 밀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너무 정보가 밴드랑 가입자 다 아니까. 네, 다 아니까 얼마 찍으면 얼마 정도의 물량이 나올 건지 아니까 시장에 이제 요즘처럼 이제 하락장에서는 얼마 정도 팔면 얼마 정도 밀리겠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매매를 하는 헤지 펀드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뭐 이제 뇌피셜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측면이요. 5대 은행들은 이 ELS라는 파생 상품 팔아서 지금 3년간 판매 수수료가 7천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불안전 판매 이슈까지 있거든요. 네. 고령층 70대, 75세. 아까 그 이해하기도 힘든 것들을 이제 많이들 가입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약간 이제 금융기관 편을 드는 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게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솔직히 특히 은행들은 펀드를 팔라고 이제 회사는 얘기를 하지만 네. 솔직히 고객에게 펀드 팔기는 불안하잖아요. 원금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ELS 같은 경우는 과거에 팔았을 때 수익이 난 경우가 더 많았겠죠. 네. 지금은 15조 정도가 이제 손실이 나고 있지만 매년 팔렸던 금액이 많이 팔릴 때 100조 원이 팔렸거든요. 네. 1년에 90조 원, 100조 원. 그 금액들이 다 상환이 됐을 거예요. 네, 이자 주고 다 상인됐죠. 다 네, 상환이 이율 됐잖아요. 주고. 이율 네, 주고. 네. 그러니까 그 금액들을 10년, 12년 동안에 다 받은 사람들도 있고 로스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네. 그 경우들을 계속 투자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편하게 판매하는 사람도 편하게 팔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금리를 좀 더 높은 걸 가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H지수를 가입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입했던 분들이 H지수를 선택을 했을 거고 중국이 별로 나쁘다 그랬으니까 이제 모 은행처럼 H지수는 팔지 말자 이런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면 조금 다른 의사결정이겠지만 네. 다른 지수를 했을 땐 다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이슈는 결국 이제 고령자 고령층.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아까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50%안 떨어지면은 원금 보장 대우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네. 이게 불완전이냐 완전이냐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라는 단어와 가입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저희가 얘기할 때 보통 가입한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 상품들은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지 가입한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여쭤보면은 ELS 가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고정금리 상품으로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고정금리 상품을 좋아해요. 네. 특히 저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불안전 판매 이슈에서 쉽게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ELS 이거 뭐 판매를 했을 때 50%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 보장 대우라는 이 표현. 네. 근데 50%가 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50%가 안 떨어지면 보장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50% 떨어졌으니 그러면 원금이 손실 아니냐. 뭐 이렇게 맞설 수가 있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은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해법 뭐 배상 방안 나올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은행들이 전부 다 판매를 중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발표된 건 이제 우리은행만 판매를 하고 나머지 은행은 다 판매 중지를 시켰고요. 그건 이제 사후고 네. 기존 가입자들. 기존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법적으로 보면은 예. 그게 법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은행들이 결국 물어주는 걸로 끝낼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차등을 둬서 이제 보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손실을 본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몰랐다고 하실 거고 그러면은 그랬을 네. 때 법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주목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뭐 시간은 별로 없지만은 결국 이게 홍콩 증시가 살아나면 크게 중국 증시, 중국 경제 살아나면 또 급격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라도. 네. 오늘 근데 많이 그럴- 중국은 많이 빠졌는데 홍콩은 또 덜 빠졌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뭔가 해결되기 전에는 돈으로 저렇게 계속 이렇게 뭐 부양책을 쓰면 저희 예전에 증시 안정기금 만들어도 증시 안정 안 됐듯이 네. 거기도 증시 안정기금을 아무리 만들어도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3월 달, 5월 달에 했다면 훨씬 더 숨통은 트인다. 튀어서 자기네도 금리를 내리면서 갈 수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보이진 않다.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네. 중국 부동산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빨리 살아나기를 일단은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